경희대 말고 내가 이 학교는 제발 한번 지문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을 해보고 최대한 많은 학교 기출을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경희대만 보시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계열 논제 2번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2018년 수시 사회계열 오후로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시간이 없으면 문제를 안 풀어도 제가 오케이 할게요. 다만 이제 지문을 한번 보고 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을 하고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인문계열 역시 동일하게 해주셔도 많은 시간을 뺏기진 않을 거예요. 이제 경희대 논술이 사실 수능 바로 다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서 별로 안 남았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수능 공부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논술 꼭 최저 맞추셔서 경희대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2018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사회계 오후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논제 2번에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제시문 가와 나를 평가하라고 하네요. 제시문 가와 나는 논제 1에서 이미 분류하고 다른 내용이 거기 때문에 키워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시문 4는 600자, 700자인 걸 감안해서 3문장 이상으로 요약이 들어가줘야 되고, 제시문 가 또한 3문장 요약과 한 문장 비판점, 평가점 정도 찾으시면 됩니다. 제시문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평가라는 게 이제 인문계와 조금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다르냐 보니까, 자, A 제시문, B, 그리고 C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는 A가 중요해, B는 B가 중요해 라고 주장하는데, 이때 C는 둘 다 중요해 혹은 둘 다 중요하지 않아, 새로운 키워드가 필요해 를 주장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특히 둘 다 중요해 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고, 두 요소의 조화와 균형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사회계열 논제 2번은 역시 인문계와 비슷하게 평가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다만 답을 유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논제 2번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이제 3개가 나옵니다. 기존에 우리가 논제 1에 썼던 제시문 2개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제시문 하나예요. 이 하나가 이 2개를 평가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너무 신기하게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가와 나 두 지문의 경우 논제 1에서 우리가 이미 분류를 했던 내용이고, 이 두 제시문의 주장이 각각 다를 겁니다. 분류가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문 가가 A라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하고, 제시문 나가 아니야 B라는 게 중요해 라는 주장으로 내가 이 2개를 논제 1에서 분류를 해놨다면, 제시문 4는 분명히 아니야 A도 B도 둘 다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이 둘 사이에 균형과 조화가 반드시 필요해 라고 말을 할 거예요. 혹은 아니야 둘 다 중요하지 않아, 새로운 키워드가 필요해 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후자의 경우는 사실 많이 나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로 대체로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주장 둘 다를 함께 아울러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대부분 제시문 4고, 때문에 제시문 가 나를 각각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 한 요소만으로는 부족해.
이런 요소,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해. 그러니까 둘 사이에 함께 상호작용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4로 넘어가 볼게요.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인 임금과 복지는 서로 보완적이다. 주장이 가장 먼저 나오고, 불평등 완화의 목적을 위해 임금과 복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임금과 복지는 균형을 이루며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게 4의 주장이에요.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는 우열관계 혹은 격차, 차이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 이 한 문장으로 주장을 파악할 건데, 논술을 많이 풀어보신 분이라면 알 텐데, 임금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이고요. 복지가 의미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여러분. 즉, 정리하자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니까 제시문 4는 기업과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럼 제시문 가와 나는 그 제시문 중 누군가는 기업의 역할에 혹은 누군가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할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경쟁, 갈등으로 작동하는 시장 경제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란 단어를 같이 써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때 우리는 아까 말했던 불평등을 빈부격차 혹은 소득격차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임금 분배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해요. 자, 이 말인 즉슨 뭘까요? 기업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지 지출을 통한 재분배, 즉 국가적 도움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면 또 다른 주장이 나오죠. 자, 근본적으로 임금 없는 복지, 즉 정부 혼자 독립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는 곧 복지가 임금을 대체할 수 없는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결된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불평등이 심해질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경제 원리로 인해 소득 불평등은 필수 불가결하다. 즉,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시문 4의 주장입니다. 제시문 가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필요한 문장만 잡고 불필요한 문장은 빠르게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질문은 항상 요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답안에 쓰셔야 돼요. 공동의 목표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가 중요하대요. 이때 세금은 당연히 국가,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사가 주장하는 정부의 노력이 됩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는 제시문 4의 형식과 유사하죠. 즉, 얘가 주장하는 방식은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시문 가는 현대적 재분배라고 말을 할 건데요. 이 현대적 재분배는 가가 주장하는 주장을 집약적으로 갖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답안에 두 갈식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할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분홍색 밑줄친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보니까 동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즉, 차등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각 개별 주체가 공정하게 혹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세금과 현대적 재분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는 곧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의 내용에 합리적인 과세 방식을 통해 라는 내용, 즉 현대적 재분배를 통해 라는 얘기가 들어가 주면 완벽한 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제시문 나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약간 눈치를 채요. 아, 기업이 중요하다 하겠구나. 읽어볼게요. 정부는 가격 규제를 한대요. 최저임금제라는 정책을 들면서 앞에 내용이 중요한가요? 뒤에 그러나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최저임금제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사실 전혀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면 정부가 정책을 실행을 했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는 뉘앙스만 얻어낸다면 자, 그 다음 주장을 주목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걸 정리해보자면 경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이제 진짜 중심 문장을 찾아보니 최저임금제의 대안으로 효율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키워드겠죠. 기업이 주체가 되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 임금을 준다면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이런 만족감에 더 열심히 일한대요. 이는 능률, 생산성, 효율성 증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보니까 교육을 제공한대요. 이 교육은 직원 자체, 즉 우리는 여기서 직원을 기업을 위한 하나의 인적 자원, 사회를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역시 이 교육을 통해 능률이 증가하면 좋아진다라고 나는 주장을 합니다. 반은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그래, 인정할게. 그러나 우리는 국가적 개입도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하며 제시문 가와나를 약간 비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오늘도 제 수업이 이해가 쏙쏙 되셨다면 다음 수업을 위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댓글도.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28일 정도 남았죠, 수능이. 사실 28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은 것 같지만 마냥 짧지만은 않은 시간입니다. 진짜 원하는 점수 받기 위해서 한 등급씩은 진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이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후회 안 남게 열심히 하시고 최저 꼭 맞추셔서 경희대 합격 소식 들려주세요.